네, 안녕하세요.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박근필 작가입니다. 오늘은 큐리어스 대표이시죠? 열정진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열정진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열정진 대표님을 모시고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선 시청자분들에게 열정진님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열정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큐리어스라고 하는, 큐리어스라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대표이기도 합니다. 네, 아직은 만으로 20대이고요. 그리고, 저는 중장년 분들,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 모임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만드는 데까지 지금 이제 나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소개 감사합니다. 제가 뭐 조사한 거를 좀 더 토대로 내용을 좀 보태어 드리면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현재 뭐 인생 후반전의 놀이터라고 불리는 이제 큐리어스 대표이시고 대한민국 국회 청년 스타트업 최우수상 수상 경력도 있으시고 예전에는 김미경의 MKYU 플랫폼 사업본부 팀장도 하셨고 여러 가지 뭐 활동을 되게 다양한 영역으로 하셨어요. 뭐 엑셀레이터 매니저도 하셨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전문 활약도 하셨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중장년층 어떻게 보면 뭐 시니어층 이런 대상을 위주로 뭔가 활동을 하시고 도움을 주시고 여러 가지 기획도 하시고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시청자분들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기소개가 좀 잘 됐을까요? 네,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문을 항상 드리기 앞서서 보통 드리는 질문인데 열정진이란 어떻게 보면 활동명이라고 해야 되나? 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본명은 아마 따로 있으실 텐데 그죠? 예, 그러면 본명 대신 열정진이란 이런 활동명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계신 의미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제 닉네임 열정진은 그 제 전 직장의 대표님이셨던 김미경 강사님께서 지어주신 닉네임이고요. 원래는 제가 MKYU라고 하는 그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이제 진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집 앞에 회사 앞에 집을 구하게 되고 이제 아침 일찍 와서 밤에 늦게까지 새벽까지 이제 계속 일을 하는 나날을 이렇게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김미경 대표님께서 이제 너는 왜 집에 안 가냐? 네, 되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약간 그 호처럼 지인이라는 닉네임 앞에 열정이라는 호를 붙여주셨어요. 네, 음, 주로 이제 열정진이라는 이제 닉네임이 되어서 닉네임이 좋아서 저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였군요. 그러면은 결국 대표님 본인이 지은 건 아니고, 예, 김민경 강사님이 그렇게 좀 이름을 지어주신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첫 번째 질문을 드릴 건데, 예, 김민경 강사님 얘기가 나온 김에 MKYU 여기서 일단 활동도 하셨잖아요. 네네. 당시에 뭐 주 업무는 뭐였고, 거기에는 어떻게 들어갔으며, 그 당시에 뭐 어떤 업무적인 측면이든 어떤 삶적인 측면이든 뭐 만족도라든지 그런 거를 한번 소회를 한번 듣고 싶네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우선은 MKYU는 제가 21년도 4월 달에 이제 첫 입사를 했었고요. 그때 입사할 때 저에게 주어진 업무는 디지털 튜터라는 그 이제 사업의 매니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주로 했던 거는 이 디지털 튜터 이제 1강부터 50강까지의 강의에 대해서 이제 서포트하고 또 커뮤니티 운영 관리를 하고 또 네이버 카페를 그때 만들었었는데 그때 한 1만 명 넘게 이제 가입을 해주셔서 그 커뮤니티를 처음에 설계하고 운영 관리하는 일부터 시작을 하다가 이제는 그 자격증을 따신 분들에게 이후에 기업이나 기관에 이제 출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일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홈플러스 문화센터 이제 전국에 한 100개 넘게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 디지털 튜터
과정을 수료하셨던 분들을 파견하고 네, 운영 관리를 했던 그런 서포트 업무를 주로 했었고요. 그리고 뭐 배민 아카데미, 배다리 민족의 배민 아카데미의 그런 이제 팔주 과정들을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 카카오 또 이제 시장들 에 이제 저희 디지털 튜터를 파견하는 그런 일들도 이제 초기에 이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제 하면서 제가 전화도 받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저희 엄마 또래의 김미경 강사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했던 업무가 디지털 튜터 업무다 보니까 그 관련된 그 문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나 디지털을 더 배우고 싶다. 나 음, 이거 네, 라고 하는 문의와 하나는 내가 디지털 배웠는데 이거를 강의를 하면서 수익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두 니즈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밤에 퇴근할 때까지 계속 전화를 받아서 사실 전화를 받는 일이 거의 이제 막 한 번 받아도 뭐 한 1, 2분 내에 이제 용건을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10분, 20분 길게는 한두 시간까지 전화를 하다 보니까 사실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제 인생에. 그랬는데, 고민을 하다가, 이 두 가지 니즈가 있는 이 그룹을 서로 매칭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음, 사람은 더 배우게 하고,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알려주면서 돈을 벌게 하는, 네, 그런 플랫폼 모델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플랫폼 모델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때 당시에 노코드 툴이라는 그 기술이 막 급부상을 할 때였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개발자가 아니어도 코드를 치지 못해도 내가 이제 쉬운 방식으로 홈페이지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이제 노코드 툴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노코드 툴을 열심히 공부하고 한 150개 정도를 직접 써보면서 이거는 내가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김미경 강사님에게 가서 시간을 좀 내어달라고 말씀드리고, 이 피칭을 했습니다. 아이디어를 이제 소개를 드리고, 별도의 팀을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제안을 또 좋게 받아들여 주셔서 그 이후로는 이제 디지털 튜터 팀에서 이 뉴 비즈니스 팀이었는데 그 팀에서 이제는 그 플랫폼을 만드는 네, 그 팀으로 이제 옮겨오게 되었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그때는 이름이 첼토링이었습니다. 네, 챌린지랑 멘토링을 결합한 그런 플랫폼, 그 플랫폼을 이제 직접 개발을 하는 업무를 하는데 또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저는 청년이고, 이제 사실은 중장년 분들, 특히 이제 은퇴를 앞두시거나 은퇴를 하신 분들의 고민을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 MKYU라고 하는 이 플랫폼에 이제 일을 하게 된 이후로부터는 그런 고객 니즈를 굉장히 많이 알게 되었고요. 아까 그 어떻게 입사하게 됐는지도 여쭤보셨는데, 네, 저는 이제 스타트업 투자사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정부 지원 사업 업무도 많이 하고 또 투자 검토 업무도 하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지원 업무가 아니고 직접 이렇게 플레이어로 뛰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저희 어머니가 김미경 강사님을 엄청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 MKT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아침에 일어나실 때부터 밤에 잠드실 때까지 계속 보면서 동기부여를 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누군가를 그렇게 막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시거든요. 근데 김민경 강사님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걸 보고, 이분에게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흥미가 있었는데, 마침 또 그 MKYU에 계신 박세정 팀장님께서 이제 제 스피치 선생님이셨어요. 한 10년 전에. 근데 그분께서 이제 이직 제안을 저에게 주셨어요. 네, 내가 MKY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디지털 튜터라는 신사업을 해보려고 해. 근데 이제 첫 팀원이 필요해서 이제 진 너에게 요청을 한번 해보게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네, 그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도 이직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타이밍이 공교롭게 그렇게 됐네요. 네, 정말 신기하게도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먼저 제안을 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뭔가 호감이라든지 호기심을 갖고 있던 와중에 제안이 네네. 들어왔네요. 그쪽에서. 네, 야, 스카우트 근데 들어왔. 이거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지, 그죠? 타이밍상. 네. 저도 이제 이게 과학적으로 네,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막 이렇게 종교가 크게 없으신데 음, 이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굉장히 우연의 일이라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일단은 그러면은 첼터링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독립되거나 업데이트 돼가지고 큐리어스가 된 어떻게 보면 모태인 셈인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음, 이제 중장년의 지식을 거래하는 컨셉의 플랫폼이었는데요. 네, 네네. 을 가고 있는 큐리어스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음,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비한 질문 중에서, 일단은 대표님 본인 자체가 젊으신 편이잖아요. 어쨌든 20대이긴 하니까. 네네.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자기 또래의 뭔가 고민이라든지 자기 또래의 뭐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관심을 갖거나 도움을 주거나 어쨌든 공감대가 있고 내가 뭐 겪고 있는 거는 그들도 겪고 있을 것 같고 좀 더 이제 손쉽게 나도 접근하고 그들도 나한테 접근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생각 연상이 되게 쉬운데 왜 대표님은 나이가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중장년층을 타겟 대상으로 한 이런 플랫폼을 만드셨을까? 이게 일단은 궁금해서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궁금증이 좀 풀린 것 같아요. 즉, 어떤 역시 MKY에서 하나의 계기가 생긴 거네요. 아까 본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중장년층에 뭔가 이런 고민이라든지 이런 거는 크게 관심이 없던 찰나였는데 뭔가 이렇게 전화 응대든 이런 거를 경험하다 보니까 아, 중장년층이 이러한 뭔가 문제를 겪고 있거나 이러한 니즈가 있네, 이러한 수요층이 있네. 그거를 이제 캐치를 하시고 아, 그러면 여기가 뭔가 소위 말해서 시장이 되겠다. 어, 그걸 그렇게 판단이 서서 자연스럽게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이런 플랫폼을 기획하고 만들게 되셨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중장년을 타겟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거의 없고요. 네, 그냥, 네, MKYU가 되게 전환점이었던 것은 맞는데, 우선 저는 엄마랑 아빠랑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네, 아들입니다. 그래서 엄마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퇴직하시고 나서 되게 우울해 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제 앞에서 눈물도 보이시고, 네, 이 막막함과 답답함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제가 사랑하는 엄마가, 네, 또 되게 제가 이해를 잘 하지 못하지만, 문제를 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뭘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MKY에서는 우리 엄마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게 우리 엄마 같은 사람들이 몇만 명이 있는 걸 보면서 사실 너무 중에 쇼킹했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청년들 제 나이 또래의 이제 고민들 하고는 사실 되게 많이 다른 결의 고민들이어서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냥 그 엄마 같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뭔가 쓸모가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부터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시장이 돈이 된다거나 뭐 이런 접근으로 이렇게 보지는 않았던 것 같고, 네, 이분들이 겪고 계시는 문제가 남일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만나 뵈니까 뭔가 어떤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게 나와 관련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나도 언젠가 나이가 들면 겪게 될 어떤 문제점이고, 근데 그게 구조적인 어떤 패러다임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요즘에 디지털 AI가 발전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래도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영역은 이런 흐름을 좀 더 수용력을 가지고 네, 더 잘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더 쉽게 알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사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중장년 시장에 네, 진입했다라고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 QS에 관련된 궁금증도 많아서 그거는 그러면 좀 이따가 잠시 미루도록 하고 어쨌든 그 김유경 강사님이든 뭔가 거기서 인정도 많이 받고 열정진이라는 이름까지 닉네임까지 이제 얻으실 정도로 뭔가 활력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그런 거를 인정을 받으셔서 그 당시에 뭔가 만족도도 높으셨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어쨌든 독립을 하고 창업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창업은 뭐 규모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결코 쉽거나 단순하게 접근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일반 어떤 회사라든지 직장 기업에 속해서 일을 하는 것과 자신이 주체적으로 뭔가 내 돈이 들어갔든 투자를 받든 해서 창업을 하는 거는 결이 다른데 그러한 리스크 측면에서도 뭔가 좀 리스키하고 그러면은 이러한 어떤 직장인에서 뭔가 안정되거나 뭔가 만족스럽거나 누가 봐도 저긴 괜찮은 곳인 것 같아 이런 뭔가 선망의 대상이든 이런 인정을 받는 와중에 결국엔 이렇게 창업까지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어떤 계기라든지 결심을 하게 된 어떤 동기 이런 게 있을까요? 네. 되게 좋은 질문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MKYU에 있을 때 이제 한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승진을 2번 하고 연봉 협상을 4번을 했어요. 네, 굉장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제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렇게 또, 그 성과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직장 생활을 계속, 하면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었을 거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에게 계속 이제 질문했던 거는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저에게 주어진 이 젊음의 시간이 짧다고 생각을 하고, 되게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강점이나 저에게 주어진 이 특질들이, 나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보다는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 보았을 때, 문제를 겪고 계시는 우리 엄마 같은 분들을 돕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비즈니스는 누군가를 고용할 수도 있고 그 문제를 지속 가능하게 풀어낼 수도 있기 때문이고 사회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예전에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이제 큰 기업들이 되게 0부터 이렇게 시작해 오는 그 스토리들을 듣고 그 기업들이 현재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들을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분명하게 이 비즈니스라는 것은 이제 도구로서 효과적이다라는 접근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문제를 풀고 하는 희망이 사실은 이 창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뭐, 이 창업을 하면서 사실은 발생하는 리스크들은 굉장히 많고, 그 리스크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 리스크를,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집중을 하다 보면, 내가 이걸 해야 될 이유가 흐릿해지고, 또 시도를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용기도 좀 떨어지고, 네, 그렇게 머물러서 보내는 시간이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 명확한 하나의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 나머지 리스크는 감수하면서 배우면서 가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부딪히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경험치가 또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경험치가 나중에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더 많은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자원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당시에 어쨌든 이렇게 독립을 하고 이러한 플랫폼을 창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뭔가 어느 순간에는 주위에 뭔가 공개를 하거나 말씀을 하거나 아니면 조언을 구하거나 이런 과정도 아마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 네네. 당시에는 의견이 보통 어떻던가요? 예컨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하는 쪽이 더 많았던가요?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그거는 뭐 좀 위험해. 내지 지금 또 괜찮잖아. 지금 커리어를 더 쌓아가 이렇게 만류를 하거나 부정적으로 보거나 어느 쪽에 좀 더 비중이 더 컸을까요? 우선은 뭐 거의 대부분이 다 말리는 쪽에 가까웠던 것 같고요. 네. 저희 엄마 아빠조차도 너무 힘든 길이다. 음, 해주셨고 나는 그냥 틈만 나면 아직도 이제 창업이 아닌 이제 취업을 할 생각이 없느냐라는 얘기를 이렇게 종종 해주시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주변 지인들에게 얘기해도 사실은 이 창업을 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이제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응원은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반응이 전 당연하다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이런 상황에서도, 반전의 스토리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어쨌든 대부분이 약간 만류를 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이 강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반면에 지원해주거나 응원해주거나 그러한 분들은 보통 어떤 인간관계였어요? 즉, 좀 더 나와 오래 보고 내 가까운 인간관계, 강력한 인간관계였던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은 오히려 돌이켜보니까 약간 느슨한 관계, 약한 연결고리, 이런 분들이었을까요? 음, 그거를 약간 느슨하거나 가깝거나로 구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가까운 관계 중에서는 뭐 할머니는 되게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을 해주시기도 했고, 음, 네. 또 되게 뭐 아빠 같은 경우도 엄마도 이제 그렇게 반대를 또 하시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결정에 대해서 또 이해하고 지지를 해주시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저는 고객들의 보이스, 고객의 목소리에서 좀 이거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궁금하면 500원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했어요. 네, 이제 그 요즘에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AI 도구들을 이제 알려드리는데 궁금하면 500원을 내시고 들으셔라. 네, 이런 주제, 이제 이런 컨셉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강의가 처음에는 뭐 10명, 20명 이렇게 시작하다가 이제 50명, 100명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게 됐고 또 저는 500원을 받지만 사실 100배 이상의 가치를 드리겠다라는 생각으로 강의를 준비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강의를 했을 때 들으셨던 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이제 서로 일면식도 없고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 나에게 필요한 정보였고 나에게 필요한 내용이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효능감을 더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글쎄요, 뭐 이렇게 응원을 해주신 분들도 계셨고 약간 더 지켜보자라고 음.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이거는 너 미친 짓이야라고 하셨고 계셨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보통 소위 말하는 나와 가까운 관계, 좀 강하게 결속된 관계는 상대적으로 상대방을 위한다는 마음에 좀 더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거를 좀 추구하는 성향,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위험해 보여. 지금이 더 안정적이잖아. 뭐하러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리스크를 떠안으려고 해서 뭔가 성장, 도전, 시도, 새로운 시도 이런 거를 좀 만류하는 편에 좀 더 쓰는 것 같고, 반면에 뭔가 예를 들어 그냥 온라인상에서 나와 이제 소통을 하고 좀 그러한 약간 약한 관계, 느슨한 관계는 어, 그거와 좀 대척되는 점에 있는 편이 좀 더 많은 것 같다는 거죠. 그래, 그거 한번 해봐. 그래, 그 좋지. 뭐 실패하면 어때? 그러니까 꼭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러한 좀 경향이 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직접 이제 대표님께서는 그러한 어떤 결단의 시점이 있었을 때, 어떤 식으로 실제로 겪으셨을까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네. 네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이제 공감이 되는 게 저도 뭐 어쨌든 아시겠지만 큐리어스라는 플랫폼을 꽤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거기 와중에 이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후기를 남겨주시잖아요. 거기서 정말 뭐 사소한 댓글도 있지만은 되게 좀 묵직한 댓글들도 후기들도 있어요. 뭐, 그 강사님의 이런 강의를 통해서 새로운 정말 도전을 하시는 분도 있고, 삶에 뭔가 큰 전환, 계기점을 뭔가 마련하신 분도 있어가지고 말씀하셨다시피 그때는 뭔가
나의 존재감도 느끼고 자기 효능감이라든지 자기 가치감 이런 게 좀 많이 좀 높아지죠. 그래서 되게 좋은 플랫폼 같다라는 느낌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닙니다. 네.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방금 질문 말씀 나눈 거의 연장선인데 어쨌든 그러면은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창업했고, 그리고 이제 뭐 연차가 쌓아가는 과정에서 또 제가 뭐 창업 당시의 어떤 상황은 모르겠지만 창업할 때 당시부터 뭔가 혼자 하셨는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동업을 하셨는지 이러한 게 또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창업하는 과정 초창기, 중기, 후기 이런 식으로 과정을 좀 나눠봤을 때 요러한 게 가장 힘들었다. 요 시점 내지 요러한 사건이 되게 힘들었다. 그래서 창업을 뭔가 준비하거나 독립을 준비하거나 혼자 할까 동업을 할까 어쨌든 이런 창업 관련 뭔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대표님이 겪었던 그런 경험담을 토대로 조언 같은 거를 한번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듣고 싶네요. 네. 우선은 조언을 하기에는 제가 아직 창업 2년 차라서, 네. 조언이랄 거는 사실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저의 생각을 네네. 그냥 드리는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저는 창업 초기에는 그 공동 창업자 둘하고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포함 3명이서 이제 같이 한번 창업을 해보자라고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끊어 죄송한데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뭔가 고민은 없으셨을까요? 혼자 할까? 아니면은 동업을 할까? 동업을 하면 두 명이서 할까? 세 명이서 할까? 이런 고민이 있으셨는지 고민을 하셨다고 하면은 어떠한 점들, 어떠한 기준이 있으셨는지 이게 또 궁금하네요. 네. 우선은 저는 원래는 바로 창업을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 대표자의 미숙함이 곧 비용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내가 잘 모르면 다 돈 주고 배워야 되고 돈 주고 써야 되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경험이 많이 부족하고 자원이 많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창업을 많이 고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인 이제 김대엽 이제 지금은 이제 CTO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일단은 하자. 창업을 먼저 해보자. 라고 이제 권유를 많이 해 주셨고, 저도 이제 그분하고 같이 반지하에서 살았거든요. 한 1년 넘게 살면서 그분의 실력이나 태도나, 네, 또 앞으로의 지향점이 얼추 비슷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판단 하에 이제 믿고 사실은 바로 그냥 창업을 결심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때 또 이다엘 CEO님, 네, 지금은 이제 같이 운영 전반을 다 맡고 계시는 저희 대로님이라고 닉네임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그분하고도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3명이서 공동 창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 그때는 사실 돈이 없었습니다. 네, 돈도 없고 뭐 자원도 없고 사실은 그런 경험도 어, 크게 많이 없었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그냥 무모하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장 우여곡절이라든지 기억에 남는 좀 난관이 있었다면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좀 슬기롭게 극복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창업 초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자본금이 사실 없었어요. 그니까, 뭐, 저희 3명이 500만 원을 겨우겨우 모아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만큼 사실 우리 뭐 월급을 가져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냥 일단 창업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돈 나갈 것들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가장 돈이 많이 나가는가를 봤더니 식비에 많이 나가더라고요. 네, 밥을 먹고 뭐 커피를 마시고 하는 것들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 미국에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1등 부자가 됐는데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창업을 하기 전에 한 달 동안 핫도그 하나, 오렌지 하나만 먹고 하루에 그렇게 하나씩만 먹고 한 달을 버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 배고픈 상태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망한 상태죠, 소위. 망한 그 상태를 경험하면서 두려움에 맞서 싸우고 결국에는 할만하다. 안 죽네라고 이제 자신감을 얻고 창업을 이제 시작하게 됐다는 스토리를 듣고 저도 일단 가장 문제가 그 돈이 많이 나가는 거였으니까
이제 쿠팡에서 이제 핫도그랑 오렌지를 주문해서 한 달치를 주문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맨날 맨날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12일차 정도에 이제 위기가 발생했는데 그 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색소성 양진이라고 하는 그 이제 어떤 질환 같은 거였는데 병원에 갔더니 이제 탄수화물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고구마를 하나 추가해서 이제 그거를 한 달 동안 완주를 하게 됐고요. 그 과정을 그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에 올렸었는데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한 7만 7천 원 정도로 한 달을 살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을 하면서 아, 되게 사실 쉽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그 식비를 아낀다라는 명목으로 그거를 이제 시도했는데 너무 무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거를 겪어내면서 아, 내가 할 수 있구나. 이 정도 한 달에 10만 원 이하로 돈을 벌어도 살 수가 있구나. 만약에 돈이 필요하면 쿠팡 알바 하루 갔다 오면은 한 달치 식비는 벌 수 있으니까 뭐 망해도 뭐 문제가 없지 않나? 아직은 제가 결혼을 또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생각을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그런 헝그리 정신으로 하다 보니까 하루에 또 일도 굉장히 몰입해서 할 수 있게 되고, 네, 그렇게 어떤 현실적인 것들을 좀 어려움을 계속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또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초기 때는요. 소위 말하는 일종의 헝그리 정신 이런 게 좀 떠오르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들도 초창기 시절은 누구나 있는 거니까. 근데 처음부터 소위 잘 나가는 곳은 없잖아요. 다 그러한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높은 궤도에 이제 진입을 하니까 대표님 역시 그러한 좀 어려웠던, 힘들었던 시기도 분명히 겪으신 게 있었네요. 그죠? 네, 뭐 저는 아직 성공을 하지도 않았고 사실은 저희가 아직은 성장을 막 엄청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기업은 사실 망하는 게 다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운 거는 내가 이 정도 망할 만큼의 상황이어도 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확인하게 된 거. 그거 하나가 사실 수학이었다고 생각하고, 이게 앞으로 뭐 사업 성공으로 이어질지,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아직 보장하기가 어렵고 잘 모르는 영역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창업 전과 창업 후를 뭔가 내 자신을 비교했을 때 마인드라든지 뭔가 태도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뭔가 확연하게 달라진 점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어때요? 네, 우선은 생각보다 제가 너무 능력이 없다라는 거를 매일 마주하고 있고요. 모르는 것들도 많고, 내 스스로를 너무 내가 과대평가하면서 살았구나, 뭐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합니다. 네, 이게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고 또 팀으로, 조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하고 일을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도 저의 미숙함을 되게 많이 발견하게 되는 시간들이 많고요. 네.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거를 조율하는 과정들에 제가 굉장히 미숙하게 보였습니다. 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일 처리를 하는 것도 그렇고 네, 사실 저의 경험 부족과 미숙임을 계속 이렇게 많이 마주하고 있는 게 되게 뭐 힘들다고 하면 힘든 부분인데 그게 저는 되게 가치가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 게 창업 전에는 이런 고민들을 거의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마주하는 기회, 나의 어떠함을 이렇게 내가 정말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는 그 기회가 없고 그냥 매달 내가 정해진 좀 작은 일을 하면 이제 월급을 받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계속 이제 익숙해졌었는데 그거를 이제 탈피하는 순간부터 내가 오롯이 다 책임을 져야 되고, 내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 그리고 좋은 고객 경험을 제공해야 되고, 이런 많은, 해야 될 것들을 이제 맞닥뜨리다 보니까 저의 부족함을 계속 마주하고, 그거를 피하지 않고, 왜냐면 피하면 이제 바로 이렇게 지표가 꼬꾸라지거나, 팀이 와해되거나 하니까요. 그래서 계속 이제 더 그것들 어떻게 하면 더 잘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창업 전과 후에 어떤 그 두드러지는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작은 세계에서 그죠? 그냥 그게 다인 것 같고 그 세계라든지 거기 안에서 나의 뭔가 역량이라든지
그런 활동이라든지 범위 분야가 그죠? 근데 거기서 어쨌든 한 번은 깨서 나온 거잖아요. 좀 더 넓은 곳으로. 그러면은 그 전에 겪지 않았던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는 전혀 새로운 것도 있었을 테고 그러면은 전혀 나한테 없는 거를 제가 그 자신이 계속 마주하게 되니까 난 이런 것도 모르네 이런 것도 못하네 그전에는 그런 것 사실조차도 인지를 못했던 거죠. 네. 그런데 어떤 일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계속 마주하니까 그래서 뭔가 나의 잠재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계속 어떻게 보면은 좋게 해석하면은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뭐 소위 말하는 메타인지가 계속 상승되고 그죠? 나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겸손해지고 그러한 게 창업 전후의 변화라고 하면 변하겠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본격적으로 이제 큐리어스라고 하는 플랫폼에 대해서 좀 여쭤볼 건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좀 종종 이용하는 좋은 플랫폼으로 지금 알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플랫폼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계셔서 뭐 강사로서든 아니면 수강생으로서든 뭔가 이용을 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던 과정 중에서 이런 좀 글귀 문구가 보이더라고요. 인간이 인간담을 포기하는 시대가 더 두렵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러한 뭔가 통찰 깨달음은 어떤 것 때문에 얻으셨는지 인간이 인간담을 포기하는 시대가 더 두렵다. 이게 아마 뭐 AI, 인공지능 이런 시대와 맞물려서 나온 어떤 문장 같은데 그러면은 이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지 큐리어스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지 뭐 이러한 점이 궁금하네요. 아, 네. 그 부분을 드리려면 그 MKYU 시절부터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한 2021년, 2022년 코로나가 되게 심했을 시절에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니까 온라인 강의를 되게 많이 듣게 됐고, 거기에 돈을 또 많이 쓰니까 이 온라인 강의 시장이라는 게 되게 많이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뭐 온라인 강의뿐만 아니고 PDF 전자책 시장도 굉장히 커졌고요. 근데 그 욕망과 욕구를 좀 들여다보면 월 천을 벌 수 있는 되게 쉬운 방법,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어떤 그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월천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욕구상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네, 더 나은 욕구, 그 충족을 지향하는 마음에서 이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문제라고 여겼던 거는 그 월천으로 대표되는 그 더 많은, 그러니까 내가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활용해서 이제 본인의 이득을 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그 태도가 되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이거 하면은 월천 벌 수 있습니다 해서 수강료를 뭐 200만 원, 300만 원 받았는데 그렇게 돈을 받고 사실은 그 돈을 낸 기대값에 대한 서비스를 해주지 않고 책임감이 결여된 태도들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구매자는 되게 부정적인 구매 경험을 하게 되고, 누군가는 또 빚을 내서 그 돈을 지불을 하고 그 안에는 많은 소망들이 담겨 있을 텐데, 그 값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사실 되게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자칫하면은 뭔가 사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방식으로 이 시장이 동작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월천을 이제 활용해서 무언가를 파는 사람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내가 돈 벌면 땡이라는 생각도 은연중에 있다라고도 판단을 하게 되는 몇몇 사건들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게 진정한 교육자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내가 가치 있는 것들을 제공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가격은 받아야겠지만 이제 그 가격을 지불한 사람의 마음과 또 그 기대하는 그 값들을 계속 신경 쓰고 맞춰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놔버리게 되는 순간부터 저는 그건 인간다움을 포기하는 일이라고도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냥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치닫는 거죠. 그냥 이 사람은 나의 상품을 구매해서 내 배를 불려주는 어떤 그냥 딴 뭐 1인이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고유성이나 혹은 그 사람의 그 사람과 어떤 인간적인 교류를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보다는 그냥 매출원, 매출처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는 이제 프레임으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이 시장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이거는 완전히
사기에 가까운 시장인데, 어, 그 문화가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이제 가지지 않는 어떤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그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저는 AI와 디지털을 통해서 더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AI와 디지털을 더 잘 익히는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에게 가치를 제공할 때, 사실은 그 비교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높은 포지션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인간다움을 포기하게 되면 사실은 더 이 계층 구조와 갈등이 심화되는 방식으로 이제 이 삶이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캐치프레이즈가 나온 어떤 배경에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되게 큐리어스도 되게 딜레마를 많이 겪었어요. 왜냐하면 큐리어스에도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서 수익화를 하려고 하는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에게 사실은 저는 돈만 벌면 땡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는 그분들이 강의를 잘해서 돈을 버는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다만 이 강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좋은 경험을 드리는 것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들, 그 좋은 경험을 주는 것이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우선이다. 나의 존재가 다른 존재에게 유의미한 가치를 주는 것이 가격보다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그 가치관에 계속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네, 저희도 어쨌든 저희의 강의 상품을 준비할 때 들어가는 리소스, 예를 들어 인건비라던가, 뭐 이제 다른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서버비라던가, 뭐 마케팅비라던가, 이런 비용들을 계산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사람들을, 구매자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납득 가능한 적정한 가격인지를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더 고민하고, 그 눈높이를 맞춰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 부분에서는 아직도 저희도 그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도 동일하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회사의 방향과 돈을 벌어야 되는 그 회사의 방향이 이게 양립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면서 그래도 그 최적점을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분명히 쉽지 않은 길일 거는 확실하잖아요. 말씀하셨다시피 서로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개념이니까, 가치니까. 근데 역시나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좀 최적화된 그러한 지점은 있을 테니까 그거를 잘 찾고 유지를 하는 게 관건일 것 같아요. 비슷한 맥락으로 또 큐리어스는 이제 표방한다고 해야 되나? 신뢰 중심 플랫폼, 신뢰와 후기 중심 뭐 이런 거를 이제 내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요거를 뭔가 구현하기 위해서 또 나름의 노력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가 알고 싶네요. 아, 네. 일단 질문 감사드리고요. 아까 그 박건필 작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큐리어스에서 강의하고 후기를 봤는데 어떤 후기들은 굉장히 묵직하고 또 이제 사람의 삶의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후기에서 발견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저는 우선은 큐리어스가 지금 하고 있던 역할 중에 하나는 기존의 강사 입장에서 되게 후기를 파편적으로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카톡방에서 강의하면 그 카톡방에 후기들이 올라오고 블로그에서 강연보해가지고 하면 그 블로그에 후기들이 올라오고 뭐 구글 폼을 통해서 후기를 받으면 거기에 데이터가 쌓이는데 그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접근해서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쌓이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강사 입장에서는 강의는 되게 많이 했지만 내 강의에 대한 경험은 파편적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큐리어스는 이제 한 곳에서 이 사람이 어떤 강의를 했고 어떤 가치를 제공했는가, 어떤 좋은 경험을 주었는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역할을 이제 하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경험했던 강의나 모임 중에 가장 좋았던 강의나 모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 강의를 들으면 또 그분도 되게 좋게 느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큐리어스라는 공간은 사실은 좋은 경험을 주는 강의들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네, 그리고 아직은 미숙한 어떤 강의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좋은 강의를 제공하는 사람을 보면서 더 자극을 받고
본인을 피드백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좀 동작을 하는 플랫폼이었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쉽고 직관적이고 더 쉽게 본인의 강의를 판매하고 수익화하고 영향력을 얻을 수 있는 그 단계를 줄이고 허들을 낮추는 것에 더 집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되게 죄송한 게 많은데, 왜냐면 이제 중장년 분들, 또 특히 50대 이상 분들이 많이 쓰시는데, 저희 플랫폼이 아직은 저희도 이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또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지점들이 되게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더 쉽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현재 지금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문득 생각이 든 게, 제가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한 ABC라는 강의를, 별개의 강의를 했다고 쳐요, 큐리어스에서. 그러면은 A 강의를 할 때 후기가 남잖아요. 달아주시잖아요. 그러면은 또 B라는 강의를 했어요. 별개의 강의죠. 그럼 B라는 강의에 대한 후기가 또 이게 남을 테고, C도 마찬가지고. 근데 큐리어스에서 제가 경험을 하면서, 이거 왜 그럴까 물음표가 들었던 게, 후기가 각각의 강의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어느 강의를 B라는 강의를 들어가도 A와 C와 달린 후기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기는 왜 이럴까 저는 궁금해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강사에 대한 어떤 존중이랄까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저희는 그 중장년 크리에이터라고 이렇게 명칭하는데요. 저는 그 분들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더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컨텐츠별로 저희가 이제 후기를 음, 이제 하는 것들 고민할 때가 있었는데요. 근데 부작용이 그 컨텐츠는 시간이 지나면 사실 이제 종료가 되고 그러면은 그 컨텐츠에 대한 탐색을 하는 사람들의 모수가 되게 적고 그리고 그거를 되게 그게 또 어떤 파편화된 다른 것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지금 강사 크리에이터 위주로 이렇게 후기를 쭉 줄 세우는 것이 완전히 좋은, 모든 것이 다 좋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강사의 어떤 강의 하나라기보다는 이 강사가 제공했던 가치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다른 보는 사람들이 더 좋은 방식으로 이 사람을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강사 입장에서도 이게 온라인 빌딩을 짓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의 그 액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좋았거든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보통 그렇잖아요. 크리에이터 강사는 후기가 되게 중요하니까 큐리어스뿐만 아니고 내가 어디서 하면 항상 후기를 모으잖아요. 왜냐면 그것 자체가 나의 포트폴리오니까. 근데 그 후기를 모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이라는 거죠. 하나의. 근데 큐리어스는 그게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축적이.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도 너무나 이제 편한 거죠. 내가 따로 모을 필요도 없어. 내가 계속 강의를 해도 그냥 여기에 계속 어떤 강의를 들어와도 수강생이 과거의 내 후기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의 일이 줄어들어서 좋은 거고, 수강생 입장에서도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어떤 A라는 크리에이터 강사가, 요 강의를 한 해 들어왔는데, 요 강의는 이렇게 해서 후기가 달려서 좋네? 근데 쭉 읽다 보니까, 과거에, 이런 강의도 있었네. 이런 강의도 하셨네. 근데 이런 강의 후기가 이렇게 좋았네. 그러면 그 강의를 자연스럽게 탐색하게 되고, 그죠? 참고하게 되고. 그러니까 양쪽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모르겠어요. 지금 문득 떠오르는 거는 단점은 크게 없을 것 같고, 물론 너무 이 후기 자체가 많아지면, 길어지면은, 뭐 이걸 스크롤의 문제라고 해야 되나? 파악에 뭔가 어떤 어려움, 애로사항은 있겠지만은, 그거 말고는 양쪽에 좋으면 좋았지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서, 이거는 다른 뭔가 이러한 소위 말해서 강연, 강좌 플랫폼도 차용이라고 해야 되나? 벤치마킹을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게 제 생각이네요. 어때요? 아우, 네, 우선은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이런 피드백 드릴 때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의도한 어떤 그 목적에 따라서 기능을 개발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느껴주시고 이제 경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고요. 아까 그 말씀하셨던 단점, 저는 이제 제가 플러스에서 강의를 계속 하니까 음. 후기가 거의 1000개 가까이 달렸어요. 그래서 이전에 있는 후기를 이렇게 보려면 엄청나게 내려가야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큐리어스가 이제 더 앞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분명히 지금도 막 후기를 300개, 500개씩 받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더 쉽게 후기를 뭔가 추출하거나 혹은 사용자 입장에서 더 쉽게 탐색하는 어떤 그런 기능들은 더 고도화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왜냐면은 정말 강연의 내용, 이거는 당연히 강연의 뭔가 양질의 뭔가 그런 수준은 당연히 중요하고 디폴트인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사실 후기잖아요. 강연도 어떻게 보면은 무료가 됐든 유료가 됐건 하나의 상품인데 상품을 구매하는 입장에 구매자는 가장 뭐가 중요하냐? 입소문 후기잖아요. 직접 사용자의 소비자의 경험담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쨌든 이렇게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건 엄청난 메리트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도 따로 이거를 모을 필요 없이 나 이런 후기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으니까 양쪽에 다 윈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도화 작업만 되면은 훨씬 더 좀 더 좋겠네요. 그죠? 네, 예, 더 좋게. 그러면은, 예, 지금 대표님 일정이 시간이 어쨌든 넉넉지 않아가지고 드리고 싶은 그 질문 너무 많은데 어쨌든 지금 추려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질문은 지금 큐리어스의 주요 이런 이용자 연령층은 어쨌든 중장년층인 거는 맞나요? 아, 네. 저희는 어쩌다 보니 사실은 중장년을 타겟하게 된 플랫폼인데요. 저희 그 회원가입의 그 나이대 분포를 보니까 가장 많은 나이대가 50대 초반 분들이셨어요. 네. 그리고 뭐 50대 후반, 40대 후반, 그리고 50대 중후반, 60대 초반, 이렇게 되게 많이 분포를 해 계시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정리를 하자면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를 하신 분들이 좀 자기 개발 욕구가 있으신 분들이 큐리어스를 찾아주고 계신 것 같다라고 이제 좀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애초에 큐리어스를 앞서도 서두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원래 초창기부터 중장년층만 타겟으로 해야지 메인으로 잡아야지 이런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런 식으로 뭔가 자리를 잡게 됐네요. 그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말씀은 결국에는 젊은 층을 배제할 생각은 없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예, 근데 그러면은 중장년층이 어쨌든 메인 고객층이다 보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중이 좀 더 낮은 젊은이 층을 좀 더 참여를 유도하거나, 그러기 위한 뭔가 계획, 뭔가 어떤 서비스, 앞으로 나올, 뭐 이런 것 혹시 있을까요? 어때요? 네. 우선은 그 부분에서는 연령대를 고민한 접근은 크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단순하게 이 플랫폼의 경험, 그리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가치, 를 더 쉽게 잘 얻으시는 데 더 집중을 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목이 마르면 이제 물을 마시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정수기가 있는 곳을 찾아서 이제 가서 이제 물을 뜰 텐데 저희도 온라인 수익화를 하고 싶은 분 아니면 뭔가 배우고 싶은 분 아까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유형의 니즈를 가지고 계신 분이 나는 배우고 싶어라고 하면은 내가 배울 수 있는 강의가 더 쉽게 찾아지는 그 경험 그리고 난 돈 벌고 싶어라고 하면은 더 쉽고 직관적으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하고 모객하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경험을 더 쉽고 직관적으로 주는 것을 하다 보면 이거는 중장년들뿐만 아니고 다른 청년들도 더 유입이 될 수 있는 방향이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강사로서 크리에이터로서든 아니면 수강생으로서든 거쳐가고 있고 거쳐갔을 텐데 그중에서 가장 뭔가 기억에 남는 뭔가 변화의 어떤 스토리 이런 분이 혹시 있을까요? 이분은 이러셨는데 큐리어스 통해서 이렇게 변모하셨다. 뭐 이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고 해야 되나 사례가 있을까요? 네, 저는 되게 많은 사례들이 사실 있는데요. 그 기억에 남은 몇몇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글담 코치 줄리쌤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그분은 본인이 본인을 소개하기로 큐리어스를 만나기 전에는 보통의 아줌마다
라고 이제 본인을 소개를 하셨는데 사실은 배우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또 이런 교육 강의 듣는데 되게 돈을 많이 쓰신 네, 중년 여성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큐리어스를 통해서 또 특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컨텐츠 크리에이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나의 자원과 또 내가 잘하는 것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셨고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어울림이라고 하는 상품을 기획까지 해서 실제로 이제 더 런칭을 하고 네, 그 기수제로 잘 운영하시면서 모객까지 성공적으로 해서 이제 줄 세우기를 계속 하시게 되는 그런 중장년 크리에이터로서 어떻게 보면 더 성장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너무 반가운 것은 사실은 큐리어스가 아니면 이렇게 지식 수익화를 할 방법을 모르고 또 그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이 큐리어스라는 환경과 저희가 제공하는 서포트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로 본인이 목적하셨던 그 이상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해 주시는 것들이 되게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네, 저도 자주 보이시는 분이어가지고, 예, 글담 코치, 그죠? 줄리님, 맞던가요? 네. 님,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이제 공식 질문을 제외하고서는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대표님은 행동, 전략, 발상, 주도력, 요 네 가지를 강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네 가지를 따로 이렇게 뽑으신 이유랄까? 각각에 대한 의미, 이거에 대해서 듣고 싶네요. 아, 네. 그거는 이제 진단 검사 중에 갤럽 강점 검사라는 이제 검사가 있는데요. 네. 그 검사를 통해서 이제 나의 강점을 이제 거기에 30 몇 가지 강점이 있는데 그중에서 상위 강점을 이제 네 가지 정도를 이제 추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강점들이 저의 상위 강점이다. 그러니까 힘들이지 않고도 그거를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위 강점에 이제 위치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돼서 아, 이거를 나의 키워드로 사용해도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그렇게 이제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상이라는 거는 아이디어 어떤 구상력, 기획력, 이런 측면일까요? 의미가? 네, 맞습니다. 어떤 이제 자극이 주어지면 그거를 기반으로 한 상상이나 아이디어들이 계속해서 저는 샘솟는 타입의 음, 사람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큐리어스 뭐 한 10년 후의 모습, 본인의 10년 후의 모습, 앞으로의 뭐 목표나 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짧게 듣고 싶네요. 아, 네. 우선은 저는 그 저희가 인생 후반전에 즐거운 놀이터라는 이제 표어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이제 주된 일자리 은퇴 연령이 50세라고 합니다. 50 이후로는 사실 이제 계속해서 은퇴 이후의 삶을 계획하시고 살아가셔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거에 대한 일자리가 마땅치가 않고 그리고 근로 의욕은 75세까지 있다라고 하는데 뭔가 그런 마땅한 인생 후반전에 환경이 없다라고 제가 문제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큐리어스는 그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고 혹은 여기에서 즐겁게 놀 수 있는 환경으로서 계속 존재를 이제 시키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요. 네, 그리고 이 환경과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로 나의 그 두 번째 꿈이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회사적으로나 네, 그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갈 계획이어서 네,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계속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예, 한 1시간 정도, 1시간 남짓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인터뷰를 하시면서 소감이 어떠셨는지 한 말씀과 끝으로 시청자분들과 여정진님의 어떤 응원하시는 모든 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우선은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인터뷰를 한 1시간 정도 진행하면서 되게 좋은 질문들을 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또 저의 한 2년간의 이 창업 이후의 삶에 대해서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네,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아직은 또 젊고 어떻게 보면은 좀 미숙하기도 한 그런 이제 청년 창업가이기 때문에 아직은 더 배워야 될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큐리어스가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함께 동참해 주시고 같이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계속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경험들을 해 나가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큐리어스가 더 좋은 가치를 제공, 해야지 살아남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요. 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계속 응원을 드리겠고, 시청자분들도 큐리어스라는 플랫폼 잘 한번 본인에 맞게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시간 남짓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인터뷰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